자, 그러면 이제 물리가 뭔지 배워보자. 일단은 물리가 뭐게? 여기 아무도 없어. 너랑 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막 던져도 돼. 선생님한테 뭐 별 부끄러울 건 없을 거니까. 왜냐면 나는 어차피 가르쳐주는 사람이니까. 자, 물리.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 진짜 의미 사실 잘 몰라 사람들이. 어떤 의미냐면 모든 만물의 이치, 모든 사물의 원리. 던지면 떨어지지. 놔둬도 떨어지고, 그치? 야! 하면 시끄럽지. 그 다음에 하면 소리도 나고 빛도 나고. 그거 알아? 이게 조명빨이 이게 무서워. 봐봐. 이렇게 하면 밝아지지. 자, 이런 것들을 모두 설명해주는 학문이 바로 뭐야? 물리야.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규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려는 학문이 물리인 거지. 그러니 어렵지. 왜? 아인슈타인도 다 알지 못했고 뉴턴도 다 알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물리에선 뭐 엄청난 걸 다루는 건 아니니까, 고등학생들이 할 수 있을 것들을 다루니까 그렇게 걱정은 안 해도 되고. 자, 그러면 자, 물리가 어떤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물리의 범위를 좀 설명해 줄게. 필기는 안 해도 되고 선생님이 이따가 적을 시간을 따로 줄 테니까 그냥 팔짱 끼고 관람하면 돼. 관람. 자, 일단은 물리라는 건 크게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어. 첫 번째 고전 물리야. 현대 물리로 분류해. 다음에 고전 물리는 다시 역학, 전자기학, 파동 광학, 이렇게 표현해. 역학은 뭘 역학이라고 하게? 선행했었어? 처음이야? 오케이, 웰컴. 이 역은 무슨 역자냐면 힘력자야. 근데 이걸 역학이라고 하면 북한 사람 같잖아. 그치? 그래서 두음 법칙을 이용해서 역학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힘 때문에 발생하는 운동과 에너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학문이 역학이야. 자, 다음에 전자기학은 좀 쉽지. 이미 뭐 전기, 자기, 그리고 이거에 의해서 발생하는 에너지, 이런 것들을 설명한 게 전자기지. 요즘은 핸드폰 충전기 무선으로도 되지, 그치? 뭘 이용한 거야? 전자기를 이용한 거지. 형광등은 전기로 켜고. 결제할 때 보통 뭐 하지? 카드를 긁지? 엄마 카드를. 엄카 있으면 뭔가 든든하잖아. 내 건 아니지만. 급할 때 뭐 이것저것 사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것 뭐, 긁을 때 일어나는 자기적 현상을 이용한 거야. 자, 그래서 전기자기 에너지를 다루는 거. 파동광학은 방금 얘기했듯이 아까 빵 하면 소리 있지, 소리. 파동과 소리, 빛. 얘네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현상이나 에너지를 다루는 게 역시 파동광학이야. 자, 얘는 1단원의 거의 대부분, 1단원과 4단원 뒷부분이 역학이고 2단원과 3단원 뒷부분이 전자기고, 파동광학은 3단원 전체가 다 파동광학이야.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면 되고. 현대물리는 다시 이렇게 분류를 해. 현대라는 건 말이 현대지 얼마 안 된 거야.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게 110년 전이야. 1905년. 그러니까 그 한 1800년대 후반부터를 보통 현대물리로 보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 안 됐지. 그럼 다 고전물 이런 거 다 옛날에 만들어진 거라고. 아르키메데스 되게 옛날 사람이잖아. 유레카 외쳤을 때 되게 옛날이잖아. 유체역학, 부력 이런 게 되게 정말 뭐 기원 후 얼마 안 돼서 생긴 거라고. 자, 그러면 현대 물리학은 이제 상대성 이론이지. 1단원에서 나와. 상대성 이론. 그 다음에 양자 물리. 양자 역학이라고도 해. 그래서 양자 물리는 화학이랑 겹쳐. 뭐 원소 주기율표는 오비탈, 핵물리학이라고 돼. 원자 물리학. 그래서 원자보다 더 작은 세상의 규칙성을, 그러니까 이제 고전 물리학에서 설명되지 않는 규칙을 여기서 설명을 해줘. 화학이랑 많이 겹쳐. 그래서
뭐 화학에서 배우는 오비탈 이런 걸 물투에서도 배우거든. 물론 이제 2단원에서 우린 가볍게 수박 포장지 핥기식으로 배워. 아주 간단하게.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우면 문제는 되게 쉬워. 뭐 그래.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있구나. 그냥 물리가 이제 앞으로 난 이런 걸 배울 거구나 라는 기본 정보인 거고. 자, 이제 좀 알아야 될 거. 첫 번째, 단위. 자, 오늘부터 우리는 본의 아니게 자, M, K, S 표준 단위를 쓸 거야. 동네마다 단위가 다 달라. 어떤 나라는 거리를 마일 쓰고 뭐 피트 쓰고 야드 쓰고 우리는 뭐 킬로미터 쓰고 뭐 천리, 백리 이렇게 동네마다 다 단위가 다르잖아. 그러면 단위가 다르니 길고 짧거나 무겁고 가벼운 정도로 비교하기 불편하겠지. 그래서 이제 약속한 거지. 오늘부터 우리는 무조건 길이는 미터를 사용합니다. 미터. 다음에 질량은 왜 줄쳤을까? 질량은 킬로그램을 쓰기로 약속합니다. 킬로그램. 이거는 굳이 안 써줘도 되겠지? 자, S. 시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의 단위가 뭐가 있지? 시간, 분, 초지. 그럼 셋 중에 뭐겠어? 세크. 세컨드. 초를 얘기해, 초. 이렇게. 그래서, 그럼 응용을 해볼까? 우리가 어떤 물체에 빠르기가 있어, 빠르기. 얘가 빠른지 느린지 정도를 표현하는 물리량을 속력이라고 하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야. 우리가 중학교 때 1차 방정식의 활용, 수학 시간에서도 배웠고 과학 시간에도 배웠어. 아마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도 배웠을 거야, 간단하게. 그러면 시간의 표준이 되는 기준이 되는 단위가 뭘까? 초로 뭘 나눴어? 거리를 나눴지. 그러면 얘는 미터 퍼 세크가 기준이 되는 단위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 어렵지 않지? 이거는 선생님 이제 이따 적으라는 것만 표시해 줄 거니까 이따 적으면 돼. 관람하시고. 자, 두 번째 알아야 될 내용은요. 근사값. 우리가 쓰는 수치가 얼추 근사값이다라는 거. 이건 무슨 별거 아니야.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얘기해 주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쓰는 게 정밀값이 있고 근사값이 있어. 손가락 몇 개지? 손가락은 10개야. 그치? 손가락 5개만 있으면 애들이 놀려. 불편해. 그치? 왜? 너 발가락 10개지? 그래. 나도 10개야. 자, 그러면 이렇게 정밀하게 떨어져 있는 값들도 있지만 우리가 쓰는 수치가 사실은 거의 근접한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너 키 나노미터 단위까지 알아? 모르지? 보통 키는 소수점 첫째 자리 강제 올림이지. 어떤 여학생이 너 키 몇이니? 160이요? 그런 애들 보면 100 퍼 159.2나 158.9 막 이럴 거라고. 그치? 네 얘기는 아니야? 그냥 하는 얘기야. 그 다음에 몸무게는 심지어 몸무게 나노그램 단위까지 아나? 아니지. 어디까지 알아? 소수점 끼키가 첫째 자리잖아. 첫째 자리는 강제 내림이지. 예를 들어 몸무게가 예를 들어 어떤 여학생이 50.1이야. 몸무게 몇이니? 그러면 50도 아니야. 그러니까 47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수치라는 건 갖고 있는 측정 장비의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의 그거에 근접한 근사한 값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이렇게 목이 메이냐? 가만히 있는데 차가 지나갔어. 오, 빠르네. 20m/s래. 그럼 이거는 정확하게 20일 수도 있지만 20에 가까운 수치일 수도 있는 거야. 우리가 근사값을 사실은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평범하게 쓰고 살아. 3.14면 뭐 떠올라? 파이가 떠오르지. 자, 이게 3.14가 파이니? 정확하게 아니잖아. 영원히 나가는 거잖아. 우린 근데 파이가 3.14에 근접한 값이라는 걸 인정하고 쓰고 있는 거라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중력가속도라는 게 있어. 중력가속도 G를
보통은 책은 9.8 미터 per sec 제곱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냥 어차피 9.8 의미가 없잖아. 소수점 0.2 모자라는 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쉽써. 이렇게 근사한 값을 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SI 접두어. 접두어가 뭐야? 접두어. 보통은 뭐 어떤 단어나 문자 앞에다가 붙여서 그 뒤에 꾸미는 말을 접두어라고 하지. 머리 앞에다 붙여서 쓰는, 앞쪽에 붙여 쓰는 말을 접두어라고 하잖아. 우리는 뭐 개나 극 이런 걸 쓰지. 개쩔어. 극혐 이런 걸 쓰잖아. 자, 그런 접두어지. SI 접두어라는 건 국제 표준 접두어라고 해서 시스템 오브 인터내셔널이야. 되게 별거 아니지? 맨날 쓰는데 사실 그게 뭔지 모르고 쓰는 값이 있어. 자, 킬로. 얼마게? KILO. 킬로. 무슨 뜻이게? 맨날 쓰는데 모르잖아. 킬로미터, 킬로그램. 10의 3승 곱하기 1000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킬로가 우선 곱하기 1000이야. 1km는 1000m. 1kg은 1000g. 1kcal는 1000칼로리. 1kV는 1000V가 되겠지. 이게 사실은 1000이라는 뜻이었어. 몰랐지? 나도 처음부터 알았겠니? 나중에 알았겠지.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디지털 매체의 발달로 이런 거 메가 흔히 많이 듣지. 10의 6승이야. 이게 패턴이 369, 369야. 그럼 메가 다음에 기가야. 얘는 뭐지? 10의 9승. 뭐 더 나가지만 요 정도까지만 알아도 돼. 보통 우리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많은 걸 만이라고 표현하지. 가득 뭐 만땅, 만원 이렇게 표현하잖아. 외국 애들은 메가를 써. 뭐 거대함은 뭐 메가급이다, 메가톤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메가스터디 있잖아. 100만 공부겠어? 아니잖아. 거대함을 얘기하는 거야. 짝퉁 있어. 기가스터디도 있어. 진짜 있어. 기가스터디. 짝퉁이라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자, 그럼 반대 접두어 갈게요. 밀리. 10의 마이너스 3승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1mm가 미터를 1000분의 1 했다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1mm는 10의 마이너스 3승, 1000분의 1인 거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얘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 나노. 많이 들어봤지? 나노. 10의 마이너스 9승. 이렇게. 자, 물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뭐 그냥 학교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무조건 필수 암기. 보통은 선생님이 이걸 물어봤는데 모르면 그 자리에서 싸대기 때려. 뻥이야. 때리진 않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야. 접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배워야 될 것들이 있어. 아직 책은 안 들어갈 거야. 책은 한참 이따 들어가.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배워야 할 값을 볼게. 자, 물리량이라는 걸 알아야 돼. 물리량. 이쪽까지 쓸 건데 안 보이면 이쪽으로 세 칸 이사 와도 돼. 여기는 다 네 거니까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앉아. 너무 오래는데 엉덩이 뜨거우면 옆으로 오고. 자, 물리량이라 함은 자연계에 일어나는 모든 물리, 그러니까 자연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한 수치를 물리량이라고 그래. 우리가 길고 짧은 거, 멀고 가까운 건 뭐라고 표현하지? 길이나 거리라고 표현하지. 무겁고 가벼운 정도는 우리가 뭐 무게 또는 질량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크고 작은 정도는 부피. 문제. 뜨겁고 차가운 정도는 어떤 물리량으로 표현하지? 오늘 날씨가 추워서 이게 낮잖아. 기온, 온도. 자, 그런 것들을 통틀어 다 물리량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물리량은 첫 번째 스칼라가 있어. 스칼라와 그 다음에 벡터, 이렇게 두 가지 물리량이 있어. 자, 스칼라는 크기만 있고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동시에 공존해. 너무 중요해. 우리가 앞으로 고등학교 물리에서 배울 물리량은 전부 거의 다 벡터야. 그러니까 방향을 미처 신경 못 쓰면 너무 쉬운 걸 틀릴 수 있다고.
자, 그러니까 일단은 뭐 예제를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의미를 설명해 줄게. 대표적인 스칼라는 시간이 있고 시간, 거리, 속력, 그 다음에 부피, 질량, 온도 뭐 등등. 굳이 방향을 쓰지 않아도 되는 애들이 있고. 자, 벡터량들은 이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아주 중요하게 보면 힘, 그 다음에 변위, 그리고 속도. 이걸 혼동하면 안 돼. 사실 거의 같지만 중요한 의미는 얘는 빠르기만 있고 얘는 빠른 곳의 방향까지 설정을 해줘야 된다고. 자, 다음에 속도, 가속도, 뭐 운동량 이런 것들이 있어. 자, 그러면 얘네들을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이거야. 자, 선생님이 간단한 예를 들어줄게. 우리가 보통 시간을 표현할 때 굳이 방향을 쓰지 않지. 그러니까 내가 역으로 예를 들어볼게. 지금 몇 시니? 남동쪽으로 3시요. 이런 얘기 안 하지? 야, 오늘 날이 춥다. 북동쪽으로 2도나 떨어졌대. 이런 얘기 안 하잖아. 그치? 너 키 컸네? 나 북서쪽으로 2cm 컸어. 굳이 방향을 언급하지 않아도 크기만 있으면 알 수 있는 값들이지.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얘네들은 방향도 같이 표현해야 되는 거라고. 엄밀하게. 뭐 얘 희는 뭐 왼쪽으로 5N, 오른쪽으로 3N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를 좀 더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방향을 뭘로 표시하냐면 바로 우리가 1차원 정도만 알면 되니까 1차원에서 방향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부호로 표현해.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았다면 왼쪽은 마이너스로 잡는 거야. 그러면 동쪽을 플러스로 잡았으면 서쪽은 마이너스고, 뭐 북쪽을 플러스로 잡았다면 남쪽이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치?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쪽으로 2m/s로 걸어가고 있어.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3m/s로 걸어가고 있어. 그럼 이걸 단순하게 얘를 플러스 2m/s, 얘는 마이너스 3m/s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문제! 누가 빨라? 플러스가 빨라? 마이너스가 빨라? 마이너스가 빨라. 왜? 이건 그냥 디렉션. 단지 방향이 반대인 것 뿐인 거야. 3이 빠르지, 그치? 1로 2로 가는 것보다 졸로 3으로 가는 게 빠른 거잖아, 그치?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네. 보통 물리에서는 물리의 크기 또는 수치는 무슨 비교해? 절대값 비교해야 돼. 절대값 비교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부호는 뭐만 의미해?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이나 성질, 전기에서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플러스 전기를 띈다, 마이너스 전기를 띈다, 어떤 전기적 성질이나 방향을 의미하지, 크기는 항상 절대값 씌워놓고서 숫자 큰 게 큰 거야.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이런 물리량들은 방향을 좀 중요시 해야 돼. 자, 그러면 요 벡터라는 걸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가장 대표 벡터 힘이라는 걸 이해하는 거야. 힘. 자, 그러면 힘에 대한 가벼운 설명을 할게. 힘, 우리가 문자로 F라고 써. 파워 아니야. 파워는 어떤 능력의 개념이고, just 힘은 force라고 그래. force. 스타워즈에 나오잖아. 포스를 쓰지. May the force with you 막 이래. 스타워즈에서 훅 막 날아가잖아. 이런 거 하잖아. 자, 그 포스야. 단위는 뭘 쓰게? 힘에 대한 연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있어. 운동의 법칙과 뭐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해낸 사람. 누구? 뉴턴.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단위는 뉴턴을 씁니다. 자, 힘의 정의는 첫 번째, 물체의 모양을 변화시켜요. 모양 변화. 선생님이 종이를 구겼어. 접었어. 뭐가 변한 거야? 모양이 변했지. 뭐가 작용한 거지? 힘. 자, 두 번째, 운동 상태를 변해. 운동 상태. 그러니까 놔두면 어떻게 돼? 누가 봐도 이걸 던져도 다시 떨어지고 놔둬도 떨어지지, 그치? 왜?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또는 뭐 운동 상태라는 건 속력이나 방향을 모두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속력이 변하지 않았더라도 방향이 변하려면 힘이 작용해야지. 세 번째, 1번과 2번이 동시에 변화. 이렇게. 이건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 1학년, 2학년 때쯤 배웠을 거야. 그냥 복습하는 거니까 이따 쓰지 않아도 되고 확인만 하면 돼. 자, 그럼 힘이 표현하는 방법. 힘에 3요소가 있어. 자, 여기서 문제. 힘의 3요소는 몇 개지?
3개. 좋아. 몇 개지 그럼? 고민, 4개? 이런 애들이 있다고. 3요소니까 3개지. 첫 번째, 크기. 두 번째, 방향. 3번째, 작용점. 이렇게. 크기, 방향, 작용점. 이걸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고.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화살표를 그어놓고,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를 의미하는 거. 화살표가 길면 힘도 큰 거지. 작으면 작은 거고. 그 다음에 얘가 향하고 있는 방향이 우리가 아까 얘기한 벡터,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지. 그 다음에 얘는 시작점, 방향, 작용점 정도만 알면 되고. 그러니까 크기 방향은 이 화살표로 한 방에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물리량들은, 이 벡터량들은 화살표를 표기를 해. 구분짓기 위해. 물론 처음에는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 표시하지만 사실 생략해도 전혀 문제는 없어. 근데 이제 초반에는 이게 둘의 차이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실수라든가 문제를 틀리지 않기 때문에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배울 물리량들은 힘, 변이 속도, 이런 가속도 이런 한글로 써놓지만 가벼운 문자로 약속을 해. 왜? 나도 편하고 너도 편하고 모두가 편하려고. 왜냐하면 힘이 만약에 우리가 힘을 보통 F로 표현해. F, force, 벡터 이렇게. 획수가 이게 더 작아. 변이는 S 벡터, displacement, DIS, S를 쓰거든. 속도는 velocity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익숙해지면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게 훨씬 편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구구단 외우는 것처럼 좀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외워줘야 되지만 그 과정이 끝나면 이게 훨씬 편해. 가속도는 acceleration 이렇게. 운동량은 P. 운동량 모멘텀인데 이제 M이 너무 많이 겹치니까 그냥 안 겹치는 거 골라서 P를 써준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이런 물리량들은 문자로 표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스칼라와 구분짓기 위해서 화살표 표시한다. 바로 크기 방향을 표현할 수 있는 벡터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야. 자, 간단한 벡터의 연산을 이해해 볼까? 일단은 벡터의 연산을 하기 전에 요거랑 요거만 적을게요. 이렇게 적고 얘네들을 외우자. 이렇게 두 개를 필기하시고 필기가 끝나면 벡터의 연산을 설명을 해 줄게. 첫 번째, 보통 1차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더하거나 빼면 돼. 자, 예를 들어 봐. 이렇게 생긴 물체를 오른쪽으로 2뉴턴, 다음에 오른쪽으로 4뉴턴을 두 힘을 동시에 작용했대. 그러면 현재 이 물체에 작용한 힘의 합력은 얼마일까? 합력. 힘의 합. 6, 땡. 자, 6은 반쪽짜리 정답이야. 뭘 신경 써야 된다고? 방향. 그러면 정확한 답은 오른쪽으로 6뉴턴이 되는 거야, 이렇게. 선생님 일부러 그런 거 일부러 헷갈리. 이제 이렇게 한번 하면 나중에 잘 안 틀려. 자, 그러면 두 번째. 얘를 오른쪽으로 2뉴턴, 그 다음에 왼쪽으로 4뉴턴 이렇게 발생시켰다. 그러면 힘의 합이 어떻게 돼? 합력은 왼쪽으로 2뉴턴이 되겠지. 그러니까 같은 방향, 1차원에서 같은 방향이면 더하면 되고 반대 방향이면 빼면 되는 거지. 그치? 얼마나 쉬워. 이건 초등학교 1학년도 할 수 있는 그런 연산이잖아. 물리에서 보통은 수학적 계산을 제일 어렵게 시키는 게 연립방정식이야. 그냥 좀 문자가 좀 많고 문자 세개, 식 세개 이런 식으로 식세는데 조금 시간 걸리게 하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사실 2차 방정식도 한다. 만약에 2차 방정식으로 나오지? 그럼 그런 문제는 루트 씌우면 다 풀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인데 루트를 씌우면 어떻게 돼? 여기랑 여기랑 그냥 완전 다 벗겨져 버린다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4로 시작하고 여기는 제곱으로 시작하면은 루트 씌우면 바로 여기는 2 되고 x가 돼버리잖아. 이렇게 1차식으로 바뀐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수학적으로는 전혀 어렵진 않아.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본, 이론, 원리를 이용하면 문제도 숫자도 쉽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도 않는다고. 자, 두 번째. 그러면 2차원으로 갈게. 2차원에서는 힘을 어떻게
합치냐면, 자, 이렇게 F1이라는 벡터가 있어. 내가 이제 일부러 벡터라고 하는 거야. 힘 또는 벡터. 자, 그 다음에 얘는 욜로 작용한 F2라는 벡터가 있어. 자, 이 둘의 합은 어떻게 구하게? 자, 이거 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배웠어. 평행사변형법이 있지? 자, 아날로그지만 복사 붙이기 할게. 자, 얘를 복사해.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여기 하나가 이렇게 생기지? 복사본, 사본이 생겼어. 자, 그 다음에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해서 붙이기 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생기지? 둘은 평행사변형이지, 그치? 마주보는 두 변이 평행한 평행사변형이야. 그러면 두 F1과 F2의 시작점에서 대각선을 쭉 그으면, 아이구야, 부러졌니 너? 이런 된장. 자, 대각선을 쭉 그어주면 이 대각선 F가 바로 뭐야? 시그마 F. 두 힘의 합력이 되는 거야. 참고로 시그마는 무엇의 합이라는 약속이지, 수학에서는 시그마 뒤에 있는 걸 모두 더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그래서 물리에서는 편의상 시그마 F 무슨 뜻이야? 합력, 모든 힘의 총합, 또는 우리말로는 알자, 실제로 알맹이, 실제로 작용하는 힘, 알자 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 이게 중학교 때도 피타고라스의 정리도 안 배운 애들한테 이런 걸 시험에 낸다고. 이렇게. 자, 얘는 3N인 힘과 수직 방향으로 4N의 힘이 동시에 발생을 했어. 합력이 얼마? 평행 사변형법을 이용해서 대각선을 쭉 그으면 얘를 평행 이동시키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3N이 되는 거지? 얘를 복사해서 여기로 붙이면, 그치? 그럼 직각삼각형이 되니까 피타고라스는 3, 4, 5가 되잖아, 이렇게. 맞지? 그럼 봐봐. 여기서 좀 생각할 게 있다. 스칼라는 뭐만 따진다고? 스칼라는 크기만. 벡터는 뭘 따진다고? 크기에다가 방향까지. 그러면 스칼라 크기만 따지면 돼. 3 더하기 4가 얼마야? 7이지. 벡터에서 3N과 4N의 합이 얼마야? 5잖아. 왜? 뭘 따졌기 때문에. 방향을 하나 더 신경 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둘을 신경 쓰지 않으면 단순 연산인데도 혼동하면 실수할 수 있겠지, 그치? 자, 오늘 배우는 거의 첫 번째 어려운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배울 게 벡터의 분해. 벡터의 분해. 자, 이 벡터의 분해는 이렇게 합친 벡터를 다시 쪼개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3N인 힘과 4N인 힘이 수직에서 동시에 발생을 한다면 얘는 뭐야? 대각선의 5N과 똑같은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걸 벡터의 합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가는 걸 벡터의 분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3N, 4N 합치면 5잖아. 그럼 5를 다시 4와 3으로 쪼개서 생각할 수 있는 거야. 3 더하기, 그냥 벡터로 스칼라 또는 3 더하기 4나 7이나 이거나 그냥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벡터에서도 이렇게 합칠 수 있으면 쪼갤 수도 있는 거지. 자, 이걸 조금 신경 써야 돼. 삼각비로 정리합니다. 이렇게 생긴 힘 F가 있어. 얘를 분해할 거야. 얘를 보통은 X, Y 직교좌표로 분해를 해. 그러면 욜로 작용한 힘을 F의 X 성분이라고 할게. X축으로 분해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분해한 요 힘을 F의 Y 성분이라고 할게. 그리고 우리가 방정식에서 미지수를 X로 두지? 그런 것처럼 이 삼각형, 물리에서 쓰는 각은, 임의의 각은 보통 세타를 써. 번데기 발음이지? 세타? 세타를 쓴다고. 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세타로 둬. 그러면 이 FY를 복사해서 붙이게서 평행 이동시켜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무슨 삼각형이 돼? 직각 삼각형이 되지. 그러면 보통은
요렇게 생겨먹은 직각삼각형이면,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이 아니더라도 항상 삼각형이라면 얘가 늘어나면 얘도 똑같이 늘어나고 얘도 똑같이 늘어나지. 그러면 각이 같다면 항상 얘는 어때? 같은 밑변과 빗변과 높이의 비를 갖고 있는 삼각형이 되잖아. 이 비가 항상 일정함을 이용한 게 사인 코사인 삼각비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우리가 물리에서, 그러니까 사실 수능에는 안 나오는데 이걸 내신에서는 나와. 그래서 알아야 돼. 자, 그러면 봐봐. 요렇게 놓고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가 임의의 각 세타였어. 그러면 여기를 빗변을 C라고 하고 높이를 B라고 할게. 그 다음에 밑변을 A라고 하자. 사인 세타는 얼마야? 사인 세타는 C분의 B지. 그럼 얘를 이용하면 B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지? 이 항에서 B의 C에 정신 나갔다. 다시 사인 세타는 C분의 B니까 B는 C 사인 세타가 되겠지. 그러면 A는 코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는 필요 없으니까 안 할게. 코사인 세타는 C분의 A가 되겠지. 그러면 A는 어떻게 되지? C에 무슨 관계가 되지? C에 코사인 세타가 되지. C 코사인 세타. 꼭 사인 세타 아니야? C 코사인 세타. 자, 그럼 잘 봐. 선생님 사실은 너에게 어마어마한 배려를 했어. 어떤 거냐면 FY와 FX를 이 삼각형처럼 크기를 분해할 수 있다고. 삼각비를 이용해서. 어차피 힘의 크기도 길이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길이의 비가 똑같으면 힘의 비도 똑같은 거야. 맞지? 자, 그럼 fx는 어떻게 될까? f의 무슨 세타가 될까? 참고로 깔맞춤이야. 잘 차근차근 봐봐. 깔맞춤하면 a가 fx와 대응되고 밑변이며 a는 빗변 c의 코사인 세타였지? 그러면 fx는 f의 무슨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된다. 그러면 fy는 그렇지. f의 사인 세타가 되겠지. 정말 중요해.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첫 번째 어려운 거야, 얘가. 자, 그럼 이거에 아주 어려운 예제 있어. 이거 하나만 이해하면 이제 아주 웬만한 것도 설명이 가능해. 자, 이렇게 생긴 빗변에 경사각이 세타인 빗변에 이렇게 물체를 얹어놨어. 물체를 올려놨어. 얘는 보통 어떻게, 어디로 내려가지? 얘는 요쪽으로 운동을 할 거 아니야. 요쪽으로 운동을 한단 말이지. 그럼 얘가 왜 요 빗면 아래로 운동하는지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 보통은 중력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게? 지구 중심 방향. 훌륭하다. 아래로 하면 안 되거든. 사람을 지구를 이렇게 놓고 사람 밑에 서 있는데 아래로 하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지구의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한단 말이야. 그럼 잘 봐. 내가 얘를 떨어뜨리면 분명히 얼로 연지가 아래 지구 중심으로 떨어지지. 근데 빗면에서는 어떻게 내려가? 이렇게 경사면 아래로 내려가지, 그치? 그럼 얘 작용하는 실제 힘이 어디로 작용했다는 얘기야? 빗면 아래로 작용했다는 얘기라고.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줄게. 자, 쟤를 분해해보자. 지구의 중력을 보통 중력 또는 무게를 웨이트라고 표현을 해. 웨이트 트레이닝이 뭐야? 무거운 트레이닝? 무게 훈련이지, 무게 훈련. 자, 그래서 지구의 중력을 이렇게 W라고 표현해볼게. 자, 그럼 여기가 수직, 여기는 몇 도계? 삼각형의 세각, 내각의 안내야, 내각 또는 이 세 개의 각의 합이 180이지? 90 마이너스 세타. 자, 그럼 얘를 이제 분해할게. 빗면을 누르는 방향과, 아유, 휘었다. 그래.
그냥. 그리고 빗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분해할 거라고. 그러면 이 빨간 힘을 복사 붙이기 하면 일로 오지, 그치? 얘랑 얘랑 같은 거고. 그러면 봐봐. 여기가 수직일 거고, 여기도 수직이네. 그러면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가 90 세타니까 여기가 얼마? 세타가 되겠지, 그치? 깔맞춤이잖아. 자, 밑변이 노란색이고 빗변이 파란색이고 높이가 빨간색이었지, 그치? 그러면 이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얘를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세워놓은 거야. 얘를 이렇게 이동한 다음에 이렇게 돌린 거라고. 같은 닮음이 삼각형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자, 이걸 통해서 얘는 이 노란색은 W의 코사인 세타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은 W의 사인 세타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실제 운동은 누구 때문에 하냐면 이 W 코사인 세타 선생님이 이게 작용과 반작용하면서 힘의 작용과 반작용, 힘의 평형하면서 다 설명을 해줄 거라. 그냥 실제로 바닥에 떠받치는 힘이랑 서로 얘랑 상쇄돼 버려. 그러니까 실제 작용한 힘은 얘랑 쪼개지고 실제 작용한 힘은 빨간색 하나만 남아. 그러니까 실제 작용한 힘이 빨간색 하나이기 때문에 경사면에 물체를 넣으면 그 경사를 따라서 미끄럼틀 타면 그 경사면으로만 내려가는 거라고. 이게 오늘 배운 것 중에 첫 번째 어려운 거야.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거야. 요거 그림 잘 이해하면 나머지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야. 자, 일단 여기까지 필기를 하십니다. 자, 필기는요, 여기서부터 쭉 해서 여기까지 다 하시는데 굳이 얘는 하지 말자. 저거는 뭐 안 해도 다 아니까 이제 이해만 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이건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 썼으면 일로 돌아와서 얘네들을 쓰고 여기까지 쓰면 필기의 완성이 돼. 어디다 쓰냐면 맨 앞쪽에 1페이지 왼쪽에 거기 있지? 거기 1페이지 왼쪽에 빈 공간에다가 차근차근 잘 적으면 돼. 천천히.